형광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윌리엄 댐피어. 당연히 맨 앞에 나오고 주어고 첫 글자 대문자라는 건 사람이든 나라든 어떤 이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름이 딱 보니까 사람 이름 같죠? 자, 윌리엄 댐피어는 was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라 했지? 그치. 그럼 EV가 되고 뒤에는 진짜 SC가 되는지 해석을 통해서 한 번 더 체킹해 보도록 할게요. 윌리엄 댐피어는 unusual 꼭 알아야 된다는데 그냥 usual이 뭔 뜻이야 얘들아? 그냥 usual이 뭔 뜻일까? 너네 usual 들어간 단어 들어본 적 있지 않아? 뭐 있지? usually. 그게 뭔 뜻이야? 보통. 그래서 usual은 그냥 보통의, 그러니까 흔한이란 형용사예요. 근데 unusual이니까 뭔 뜻이겠어? 뭔 뜻이겠어? 맞아. 특이한, 특별한 뜻이야. 앞에 on자가 붙으면 원래 단어의 부정, 반대의 뜻이 되죠? 즉, 윌리엄 댐피어는 되게 특별한 17세기의 English, 이때 English는 영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맨 첫 글자가 대문자라는 건 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이 됐건 나라가 됐건 도시가 됐건 이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English는 영어가 아니라 영국이 원래 잉글랜드잖아요. 그거의 형용사 버전이 English인 거예요. 파이러트는 해적이죠. 그럼 보자. 윌리엄 댐피어는 아주 특별한 17세기의 영국 해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17세기 영국 해적이 윌리엄 댐피어, 주어 가리키는 거니까 SC 맞고 EV 맞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is parents, 그 해적의 부모님은 died, 돌아가셨다. 동사죠. when, 뭐뭐 할 때, 접속사잖아. 그럼 세모 들어가야 되고, 쌤 얘기했지만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은 무슨 문장이다? 꾸며주는 문장이다 했죠? 그러니까 when부터 0까지는 둥근 가로 묶어야 되겠네. 그럼 이때 died는 수정가 몇 부이겠어? 그렇죠. 자, 그리고 이 when 뒤에도 문장이 나오니까 여기도 우리가 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He was young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해석하면은 그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and 또 접속사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soon, 곧이라는 어떤 시간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말이니까 부사겠죠? 그리고 그는 곧 began, 시작했다. working.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는 시작했다 하고 working 어떻게 해석할까? 일을 목적어죠, 그러면. 그럼 working부터 ship까지가 전부 다 목적어니까 길이가 어때? 길어. 근데 목적어는 필요한 애야. 그니까 대괄호로 묶고 목적어 표시를 해주고 began은 그러면 3V가 되겠네요. 이 대괄호 안에서도 분해를 하면은 전명구니까 묶고 working도 어쨌거나 동사 출신이죠. 일하다라는 그러니까 1V 출신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다. 그죠? 그럼 볼게.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곧 해적선에서 일하는 걸 시작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3번 문장 할게요. His reason, 그의 이유는 were not, 않았어. 뭐 하지 않았어? unusual, 독특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일했던 이유, 굳이 해적선 가서 왜 일을 했을까? 이유는 독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땠다는 거야? 평범했다는 거야. 거기 올라가서 일했던 이유는 평범했어. 자, 영어 지문에서 짝대기 나오면 얘는요, 는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는 원했습니다. to get rich, 어떻게 해석할 거야? 부자가 되기를. 그럼 여기 또 목적어네. 그럼 want가 3V 되고 이 안에서 또 분해할 거예요. 일단 get이 동사고 지금 rich가 부자인 건데 누가 부자라는 거야? 앞에 있는 he, 주어네. 그럼 얘가 SC가 되고 이때 get은 EV가 되겠네. 우리 원래 얘들아 get이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 맞아. 뭔가를 얻다라는 뜻인데 3V일 때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얻다야. 뭐뭐를 얻다. 목적어를 데리고 오니까. 근데 지금처럼 EV가 되면은 뜻이 누구랑 똑같아지냐면 become이랑 똑같아져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뭐뭐가 되다. 어떤 상태가 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즉, 그는 원했습니다. 부자가 되기를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however, 하지만, 연결어, 즉 접속사니까 세모 들어갑니다. 그는 뭐뭐 했다. 어땠대? 굉장히 흥미가 있었다. 진짜로 흥미가 있었던 거는 주어에 대한 특징이니까 SC가 맞겠고 여긴 전명구 묶으면 되겠네요. 근데 이 남자애는 해적 일을 하긴 했으나 특히 어디에 흥미가 많았대? in nature니까 자연에. 맞아.
그 다음 225번 갑니다. as. 자, as 지금 봤는데 as 뒤에 누가 나오냐면 주어랑 동사가 나와. 근데 컴마 뒤에 또 누가 나와? 주어랑 동사가 나와.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연달아 2번 나온다는 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as는 품사가 뭘까, 수정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잖아. 그럼 역할이 뭐겠어? 그러니까 세모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접속사 들어간 문장은 꾸며주는 문장이라 했으니까 컴마까지 묶어야 되겠네요. 그럼 가볼게요. 그가 sail 했대. sail이 뭐지? 항해하다. 바다를. 그럼 3VO가 되겠네요. 자, 그가 바다를 막 항해했어. 그때 그는요, kept, 뭔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뭘 가지고 있었어? 아주 신중한 노트를. 그럼 일단 목적어네. 그리고 of the plants, animals는 여기 전명구지. 전치사, 명사, 명사니까 여기까지만 딱 전명구야. 그럼 얘는 3부이겠네. 그지? 자, 우리 노트라는 단어를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너네 노트라고 하면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 우리가 아는 그 노트, 공책의 뜻으로 알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다를 항해할 때 신중한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상하잖아, 말이. 그지? 그래서 노트가 또 다른 뜻으로 뭐가 있냐면 뭐 관심 또는 주의, 집중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는 아주 주의 깊은 또는 신중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뭐에 대한? 식물과 동물에 대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를 잘 봐줘야 돼. 식물, 동물. 수정아, 품사 뭐야? 식물, 동물. 품사 뭐겠어? 품사. 품사는 사로 끝나는 거죠? 뭐겠어요? 명사죠. 그죠? 자, 지금 명사 바로 뒤에 누가 나왔냐면 he saw. 어떤 조합이죠? 주어랑 동사 조합이죠?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1V야. 쌤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명사 바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 하는 애라 했지? 선아? 명사 바로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뭐 하는 애라 했어, 쌤이? 꾸며주는 애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넘기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냥 동물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라 해야 돼? 그가 본 동물과 식물에 대한 아주 신중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 명사 바로 뒤에 주어랑 동사가 나오면 왜 얘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죠? 그럼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3학년이다. 그럼 반드시 학교 시험 범위에 이 문법 요소가 나온 적이 있을 거야. 너네 주어랑 동사만 나오면 문장이 완벽한 거예요? 뒤에 누가 있어야 돼? 주어 동사 뒤에. 원래 목적어가 있었어야 돼. 근데 얘 지금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야. 그럼 우리가 이런 문장들은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라고 해서 무슨 문장이라 하죠? 불완전 문장이라 해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앞에 명사가 나오는데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럼 이 가운데에 원래는 어떤 애가 끼어 있었을까? 그렇지. 관계대명사라는 거 다들 시험 범위에서 이미 한 번씩 다뤄봤을 거야. that, which, who, whom 이런 애들. 그런 애가 있었는데 지금 생략이 된 거예요. 왜 생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무슨 격이라는 거야? 목적격이라는 거야. 우리 관계대명사 언제 생략된다고 배웠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할 때 생략된다 배웠잖아.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관계대명사가 원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대명사 역할이 꾸며주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둥근 가로로 묶고 뒤에서 앞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목적격이라서 생략된 걸 뿐이다. 자, 그럼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also, 또한이라는 부사죠. 그는 또한 keep, 뭔가 또 유지하다, 가지고 있다, 보관하다, 어쨌든 동사야. 트랙이 무슨 뜻일까? 트랙. 우리가 달리기 경주할 때 트랙이라고 하죠. 그게 뭐야? 내가 달리는 어떤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트랙이 추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 모양 그대로 따라가는 거다 해가지고. 그럼 볼게. 그는 또한 계속했습니다. 추적, 을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뒤에는 또 전명구니까 묻고 그럼 keep은 또 3V가 되는 거죠. 가운데 엔드는 세모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럼 볼게. 그는 또한 추적을 계속했습니다. 뭐에 대한 추적을 해서? wind, 바람, 그리고 currents에 대한 추적을 계속했대. current가 뭐야?
맞아, 해류. 그러니까 바다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파도의 흐름. 근데 지금 이런 내용이 왜 나오는 거야? 얘가 막 동물이랑 식물 관심 있게 보고 바람 관심 있게 보고 이런 내용 왜 나온 거야? 이 남자애가 아까 어떤 애라 했어? 어떤 애라 했어? 해적? 해적이라는 내용 때문에 동물 식물에 관심 있다는 내용이 나온 걸까? 쌤이 얘기했죠. 글을 읽을 때 이 내용은 왜 나왔을까를 늘 생각해야 돼. 근데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문장 간의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온 걸까? 그래, 바로 윗문장에 뭐라 했어? 이 남자애가 해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좋아했다며. 그래서 바람 보고 식물 보고 동물 보고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1679, 전명구죠? 자, 1679년. 그는 join, 가입했습니다. 해적 집단 을, 목적어죠? 그럼 3부이네요. 자, 근데 지금 중요한 거 나왔어. pirate, 해적이야. 그럼 품사로 따지면 뭐야? 명사지, 지금. 명사 바로 뒤에 후 나왔어. 얘가 누굽니까? 그쵸. 관계대명사죠? 꾸며주는 거네. 그럼 뒤에서 앞으로 보내야지. 어쨌거나 관계대명사, 즉 의문사 출신 얘도 접속사 출신이니까 세모 들어가야 되고 플랜부터는 동사 나오네. 계획하다. On sailing, 전명구. To the South Pacific, 전명구. 2번 열렸으니까 2번 더 닫고 그럼 얘는 1V가 되겠네. 그죠? 전명구가 지금처럼 여러 덩어리 나오면 맨 뒤에 있는 전명구부터 쌤이 해석을 하라 했어. 그럼 볼게. 1679년에 그는 가입했습니다. 하고 여기 먼저 해석하기보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면서 해석해야 되겠죠? 어디에 가입했냐면 South Pacific인데 일단 South가 어느 쪽이야? 남쪽이지. 우리 South Korea 남한이죠. Pacific이 뭐예요? 태평양이죠. 그럼 볼까? 남태평양으로 sailing 뭐 하느냐? sail. 아까 했지? 항해하는 걸 plan 뭐한. 계획한 해적 집단에 본인이 참가했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instead. 중요한데 instead가 뭔 뜻이야? 대신에 라는 연결사예요. 그럼 또 세모 들어갈게. 대신에 they, 그 해적단들. 어떤 해적단들이겠어? 어떤 해적단이겠어? 그 남태평양 가기로 했던 그 해적단들은 end up, 결국 뭐뭐 하다라는 동사의 표현이에요. 결국 뭐뭐를 했다니까 sailing은 목적어가 되겠고 around the world는 전명구죠. 그럼 3V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볼게. 대신에 그들은 결국 항해했습니다. 어디를 항해했대? around the world니까 어느 쪽이야? 어디겠어? 그냥 세계야? around니까? 맞아, 전 세계야. 그러니까 남태평양만 가기로 했는데 결국 전 세계를 다 돌았다라는 거죠. 스케일 커지게. 그 다음 229번 가겠습니다. The voyage, voyage가 항해라는 sailing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들의 항해가 took, 걸린다, 12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항해는 12년을 소비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 도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렸겠죠. 그 다음 230번 on the way, 전명구니까 둥문가루로 붙겠습니다. way가 뭔 뜻이지? 길 또는 방법이란 뜻이지. 즉, 그 방법으로 또는 그 길을 쭉 따르다 보니 이 댐피어는 윌리엄 댐피어는 became 아까 뜻 어떻게 하라고? 뭐뭐가 되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게 됐다라는 건데 최초의 English면 어떤 사람의 English 영어 아니고 뭐라 했지? 영국이었지? 그럼 최초의 영국인이 됐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초의 영국인은 누굴 가리켜? 댐피어가 가리키니까 EV고 SC겠네. 그지? 그럼 우리 한번 해석해보자. 그 방식대로 하다 보니 댐피어는 최초의 영국인이 됐습니다. To visit Australia. Australia가 어떤 나라야? 호주죠? visit가 뭔 뜻이죠? 방문하다. 동사 출신인데 투부정사니까 동사처럼 해석할 수는 없어. 다른 애의 역할을 할 거야. 누구 역할을 하는 걸까? 그치. 앞에 명사 있고 뒤에 나오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이었죠? 그럼 이렇게 보내고 3부의 호주를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호주를 방문한 최초의 영국인이 되었다. 마지막 갈게요. when 뭐뭐 할 때 접속사니까 세모 들어가고 꾸며주는 문장이 되겠다. 뭐 할 때야? 그가 return 돌아오다 컴백이랑 똑같은 거죠. 돌아왔을 때 유럽으로 전명. 이제 전 세계 항해를 다 마치고 다시 유럽으로 컴백했어. 그때 그는 썼다. 책을 3부이네. 그지? 자, 아주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book, 책이야, 책. 그러면은 수정아, 품사로 뭐겠어? 명사죠. 사람, 사물 그렇게 하면 싹 다 명사죠. 명사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명사 바로 뒤에 누가 나왔냐면 cold가 나왔어. 우리 이렇게 ed가 붙으면 모양이 뭐라 그러지? 또는? 그치, pp라 그러죠. 명사 바로 뒤에 pp나 ing가 나오면 걔네는 싹 다 꾸며주는 역할입니다. 여기부터 컴마까지는 얘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pp라는 녀석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야? 우리 비동사 플러스 pp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그런 애들 보고 뭐라 그래? 수동태. 근데 얘는 비동사 없이 그냥 pp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아니라 그냥 수동의 의미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뭐 되는 또는 뭐뭐 해지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그럼 볼게.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야? 그럼 cold니까 불려지는, 맞아. 뭐라고 불려지는? A New Voyage Around the World. 이게 책 제목이겠네. New Voyage Around the World라고 불리는 책을 썼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명사네. 이 책 제목이니까 명사 뒤에 위치 나왔어. 누구세요? 관계대명사 꾸며주는 거네. 그럼 뒤에서 앞으로 또 넘길 수 있겠어? 그럼 became은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비동사랑 동일하게 대표적인 EV라 했고 얘는 SC가 되겠네. 자, 그럼 해석을 한번 잘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가 유럽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썼습니다. 뭘 썼냐면 지금 꾸며주는 덩어리가 두 덩어리잖아. 그럼 맨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돼. 베스트셀러가 된 New Voyage Around the World라고 불리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지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빈 공간 여기 아래쪽에 많으니까 하나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영어에서 명사라는 녀석이 아주 대표적으로 꾸밈을 잘 받는 애야. 그래서 꾸며준다라는 걸 우리가 수식한다라는 말로도 하는데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대체 누가 있나? 보도록 할게요. 그냥 단순히 선생님, 형용사가 명사 꾸미네잖아요. 그거는 너무 초딩 답변이고요. 우리 이제부터는 이런 애들도 명사를 싹 다 꾸미는 거야 라는 게 머리에 남아있어야 돼. 첫 번째. 방금 얘기했듯이 명사 바로 뒤에 누가 나와도 꾸며주는 거라 했지? 누구 있었지? 우리 오늘 많이 했는데 어떤 애들이 있었어? 그치? 또는 그냥 막바로 주어 동사 나오는 경우. 쌤이 명사 바로 뒤에 주어 동사 나오는 경우는 이 가운데에 원래 누가 있었는데 생략된 거라 했지? 관계대명사가 있었는데 걔가 생략된 거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 동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라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수정아 쌤이 얘기했지만 관계대명사라는 애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맞아. 꾸며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듯이 해석을 보내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안 되고 버젓이 눈에 보이면 걔도 싹 다 꾸며주는 애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관계대명사 그 종류에 누가 있더라? 누구 있지? 그치. that도 있고 which도 있고 또 그렇지 또 하고 뒤에 이제 불완전한 문장, 문법적으로 뭔가 하나 없는 문장. 이런 애들 나오면 역시나 당연하게도 괄호치고 뒤에서 앞으로 또 수식한다고 보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방금 마지막 지문에서 했는데 명사 바로 뒤에 ing가 나오거나 반대로 누가 나올 때? pp가 나올 때. 이럴 때도 역시나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양이 다른 만큼 해석도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pp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의미가 뭐라 했죠? 수동의 의미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꾸며줄 때도 수동처럼 뭐뭐 되다가 아니라 뭐뭐 되는 이렇게 꾸며야 되고 반대로 ing는 그럼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어? 수동의 반대인? 능동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을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이 경우들이 앞으로 학년 올라갈수록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싹 다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다라는 게 머리에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 정확히 외우시려면 이거 누적하대서 되어 있다가 아셨죠?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분해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 자 지금 이 분해 끝났으니까 확실히 본인이 몰랐거나 헷갈렸었던 단어들 위에 뜻만 적지 말고 그 해당 단어의 형광펜까지 치고 그 다음에 교재로 넘어갈게요. 형광펜 칠 시간 한 1,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고 머릿속에 또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들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까 카드에 적어주시고. 형광펜 다친 친구들은 이제 교재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첫 수 유형 교재 36페이지 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워크북 마무리. 오케이. 수정이도 그러면 이거 36페이지 한번 써볼까요? 자, 쌤이 요거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지문을 싹 다 읽는 그런 시간 낭비의 짓을 하는 것보단 1번부터 5번 보기에 등장한 내용이 진짜 어딨지? 한 문장씩만 찾아오면 된다 했어. 그럼 총 몇 문장이 나오겠어? 5문장 밑줄 그어져 있겠지. 그럼 그 5문장만 읽으면 끝나는 건데. 그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할 건데, 이제 이렇게는 그럼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이거 왜 틀려요? 왜일까? 여기 있는 단어들 골라서 해석이 안 되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니까 뭐가 됐건, 이렇게 난이도가 낮고 쉬운 문제들도 결국은 단어를 알아야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를 조금 체감하시면서, 지금 수업할 때도 모르는 단어는 정확히 쓰고 외우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일단 보니까 무슨 안내문이래. 문제도 나왔네. 안내문이라고. 그럼 1번부터 5번 보기에 대한 내용 빠르게 찾을 건데 쌤이 얘기했어. 1번 보기일수록 위에 있고 5번 보기일수록 아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했었습니다. 1번 내용 어디 있는지 볼까요? 4주 동안 진행된다. 이거 몇 번째 문장에 있지? 읽어볼까? 어디 있어? A 4-week cultural camp. 여기 1번 보기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럼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학교 내신도 이렇게 푸셔야 돼요. 내용 일치하실 때는. 색깔이 있는 걸로 눈에 띄게 체킹하시고요. 4주짜리 문화 캠프다. 그럼 얘는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2번. 5월에 시작된대요. 그럼 일단 우리가 보려면 5월이 영어로 뭔지 알아야 빨리 확 찾을 거야. 5월이 영어로 뭐야? 어디 있어 그러면은?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보기 2번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3번 보기 내용부터 찾을게. 초보자를 위한 한국어 강의가 있다. 이 내용 어디 있어? 그치? 여기 Korean Language Course Designed for Beginners. 여기 3번 보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4번 보기 한국 요리 수업 있다. 여기 있죠? Korean Cooking Class. 여기 4번 있고 5번 한국과 관련된 박물관에 방문한다. 맨 마지막 줄이죠? Korean Related Museums. 여기 5번 내용이야. 그럼 각각 이제 해석만 하면 돼. 5번부터 볼까? 한국과 관련된 박물관. 박물관 맞고 한국이고 related의 이제 이 뜻을 알아놨었어야 되겠지? related가 뭔 뜻이야? 그러니까? 그치? 얘가 관련된 이란 뜻이에요. 너네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relationship? 이게 뭔 뜻이지? 그거의 형용사 거죠. 관계라는 게 연관된, 관련된 어떤 사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형용사가 관련된, 연관된이에요. 그럼 얘도 맞는 내용이겠네. 4번 한국 요리 수업이 있다. 대놓고 있어. Korean Cooking Class. 맞아. 3번 초보자를 위한 한국어 강의가 있다. Korean 언어에 대한 course. 이때 course가 강의라는 뜻인데 designed. 자, 얘 봐 얘들아. 강의, 수업, 명사야. 명사 뒤에 오늘 한 거다. PP 있네. 뭐 하는 거야 그럼? 꾸며주는 거지. 그럼 designed부터 beginner까지가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거든요. 근데 수동의 의미로 담겨야 돼. 디자인이니까 뭔가 설계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기너가 뭐겠어? 그치? 비긴 시작하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초보자야. 초보자를 위해서 설계된 한국어 수업이 있다. 그럼 얘도 맞네.
선생님, 근데 여기 5월 내용 있는데 무조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한 단어가 있다고 무조건 맞다라고 보면 안 돼. 진짜 5월에 얘는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얘는 5월에 뭐 한다는 내용이냐면 데드라인이 일단 뭐야? 데드라인? 맞아. 기한. 여기까지 딱 마감 기한인 거예요. 마감 기한. 여기까지 오기 전, 여기 이 선을 넘으면 죽어. 즉, 여기까지 와야 되는 마감 기한이야. 그럼 어플리케이션이 뭔지 알아야 되니네. 어플리케이션이 뭔데? 휴대폰에 있는 그 어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를 아셔야 되고요. 우선 이 어플리케이션, 션으로 끝나면 전부 다 명사거든요. 그래서 얘가 원래 동사일 때의 뜻을 알면 명사일 때의 뜻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동사의 모양은 apply예요. 적어줄까요? 이게 동사의 뜻이에요. 얘가 뜻이 뭐냐? 지원하다 또는 적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application은 뭐겠어? 명사니까 지원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원 기간 5월 1일까지. 그러니까 이때 5월 내용은 뭐야? 시작이 아니라 5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그럼 시작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어? 밑에 있는 거지. 프로그램 period. period가 뭔 뜻이야? 무조건 알아야 돼 이것도. 기간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프로그램 진행되는 기간에 대한 내용인 거야. June 3rd부터 July 1st까지래. 준이 몇 월인데? 6월이고 줄라이가 7월.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의 시작은 언제예요? 5월이 아니라 6월이었던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쌤이 얘기했죠. 이렇게 1번부터 5번 내용 어디 있는지만 찾으면 끝나네. 네, 찾으면 끝인데요. 해석 안 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간에 단어가 1순위이다. 그래서 이런 데에 쏙쏙쏙쏙 숨어있던 모르는 단어들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라리 이런 안내문에 대한 내용은 딱 한눈에 보기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이 내용 어딘지 찾았을 텐데 이제 2번처럼 줄글로 되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근데 그나마 1번부터 5번 보기 우리말로 돼 있고요. 이런 내용 있으려면 이 단어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접근이 쉽거든요. 일단은 블루 드래곤이라는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뭐 동물이겠죠. 용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인가 봐. 그래서 1번. 가장 아름다운 나세류 동물 중 하나다. 자, 나세류 동물이 뭐야? 괜찮아요. 여기 단어 대놓고 줬죠? 그럼 이 단어 들어가 있으면 끝나는 거네. 어디 있어? 몇 번째? 첫 번째 있어? 어디? 그러면 나세류 동물 유리브린치 있는데 진짜 이 내용이 첫 번째 문장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띄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첫 번째 문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요? 여기 뭐 가장 아름다운이면 beautiful, pretty인데 없는데요? 그럼 1번 첫 번째 문장 아니죠. 정확히 잡아야 돼. 어디 있어? 두 번째 줄. 블루 드래곤의 설명이니까 당연히 블루 드래곤은으로 시작해야죠. 블루 드래곤은 one of 뭐뭐 중에 하나. 뭐 중에 하나? The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나세류 동물 중 하나이다. 여기 있잖아요. 정확히 잡으셔야죠. 뭐뭐 중 하나. one of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단어 학습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딱 이 우리말 문장 읽자마자 뭐뭐 중 하나 원어프 표현 들어가 있겠네 하고 바로 잡았을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 이런 표현들이 머리에 없다 보니까 어디 있지 한참 걸리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있으니까 얘는 맞는 내용이겠네요. 두 번째, 몸 길이가 3cm까지만 자란대. 그럼 얘는 빨리 찾을 수 있어. 3만 찾으면 돼 일단. 어디 있어? 위에서? 세 번째, it grows to a length of only about 3cm. 여기. 여기 3cm 내용은 있어. 하지만 내용 있다고 다가 아니라 진짜 그 내용이 맞는지 해석까지 대조해봐야 된다 했어. it grows 막 자라나. length 이게 뭔 뜻일까? length 이게 뭘까요? 얘 원래 모양이 뭔지 아세요? 얘 원래 모양 단어는 뜻 모르는 사람 없어. 유치원생도 다 알아. 얘 원래 모양이 long이에요. 뭔 뜻이야? 긴 형용사잖아요. 명사라고요. 그럼 뭔 뜻이겠어? 길이죠, 길이. 그럼 볼게. 얘는 이 길이까지 자라. 어디까지? 3cm까지. 그러니까 2번은 맞는 거야. 길이가 length인 거예요. 3번. 해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어디 있어? 그 내용. 해수면 위로 떠오른대. 막 떠올라. 그 다음 어디 있어?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어디요? 네. Rise up to the surface of the ocean. Rise up이 떠오른다라는 뜻이고. 근데 우리는 떠오른다라는 정보 말고 해수면 위라는 정보까지 확인해야 돼. Surface. 이걸 알아야 되죠. 이게 표면이라는 뜻이죠.
뒤에 전면구 있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보내는 거야. 즉 바다 표면 위로 떠오른다. 그럼 해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니까 맞는 거죠. 4번. 밝은 회색의 배를 갖고 있대. 그럼 일단 이 배, 신체 부위 중에 배, 그리고 회색, 뭐 이런 단어를 찾으면 되겠네. 어디 있을까? 밑에서 여섯 번째? 밑에서? 어디 있어? 그치, it's bright blue belly. belly가 배잖아. 우리 벨리 댄스 할 때 배잖아요. 그죠? 근데 배가 어떻대? bright blue니까? 뭔 색이야? 파란색이네. 4번 땡이네. 그치? 밝은 회색이 아니라 밝은 무슨 색이라 해야 돼? 파란색이네. 4번 틀렸네요. 그죠? 5번 내용을 찾아볼까요? 위장술로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위장술 단어도 줬어 이미.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 This effective camouflage allows the tiny blue dragon to safely float on the ocean's wave. 이 효과적인 위장술 덕분에 조그만한 블루 드래곤이 아주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다. 안전하게 떠 있는 거니까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공격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내용이죠. 위치만 찾지 말고 그 위치를 찾았으면 해석을 해보고 진짜 그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정보를 대조하셔야 됩니다. 됐죠?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시간 드릴 테니까요. 정확히 지금부터 1번부터 5번 보기 있는 내용 밑줄 치시고 오늘 이거 한 지문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틀린 보기가 보여. 그럼 걔를 뭘로 고쳐야 맞는 답이 될까까지 보기 옆에 작성해보세요. 시작. 밑에 단어 보지 마시고 오늘 했으니까. 각 보기에 대한 내용 어디 있는지 밑줄 치고 대조해서 틀린 거 찾고 걔를 어떻게 고칠 건지까지. 자, 우선 갈게. 일단 우리가 오늘 분해하면서 봤었던 건데 윌리엄 댐피어이라는 이 인물에 대한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17세기 해적이었대. 이거 몇 번째 문장에 대놓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장 17th century English pirate. 이 English 오늘 배웠죠? 영어 아니고 영국. 앞에가 대문자 E가 들어간 English면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이때 English는 영어가 아니라 영국입니다. 그럼 1번 내용 무조건 맞아. 그지? 그 다음 2번. 부유해지려고 해적이 되었다. 이 문장은 수정아 위에서 몇 번째 문장이 있어? 맞아. 어디? Get rich. 맞아. 부유해지려고 해적선 탄 건데요. 그럼 2번 내용도 대놓고 맞아. 3번 서은아. 자연에 매우 관심 있었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똑같이 2번 바로 옆에 있지? He was very interested in nature. 그래서 막 동물, 식물 보고 파도 보고 막 이랬었죠. 4번. 남태평양을 항해한 최초한 영국인이다. 그럼 일단 뭐 최초라는 말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 남태평이라는 단어를 찾아도 돼. 일단 이 문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디 있어? 밑에 세 번째 어디? Dampier became the first Englishman. 최초의 영국인이야. 어떤 최초의 영국인이야? Visit Australia. 뭐한 최초의 영국인이래? 호주를 방문한. 최초의 영국인은 맞지만 여기가 틀렸네. 어디를 항해한이야? 호주를 항해한 최초의 영국인. 4번 틀렸네. 5번은 왜 맞아? 볼까? 책이 베스트셀러일 이 문장 있어 마지막에. He wrote a book. 책 썼어. 제목 이거야. 근데 걔가 became a bestseller. 베스트셀러까지 됐어. 너무 대놓고 다 있다. 4번이 틀렸다. 그치? 그리고 요건 하나 팁이야. 이거 몰라서 중학교 3학년 내신부터 삐끄덕한 사람들 있거든요. 뭐냐면 이 세계라는 이 면도를 표현하는 이 범위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세계를 년도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물어봐. 얘들아 17세기는 몇 년도일까? 이러면 다들 1700년대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년도로 바꾸면 몇 년대라는 거야? 1600년대예요. 세기에서 연도로 바꿀 거면 마이너스 1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쉽게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몇 세기라고 말해?
요즘을? 21세기를 하지. 근데 우리 몇 년도에 살아, 지금? 그래, 2025년도. 우리 마이너스 1 되기잖아. 바꾸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틀리냐면은, 만약에 학교 시험범위 지문이 이거였어. 근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으세요 했는데 1번 보기에 1600년대의 해적이었다. 그럼 애들이 이거 틀렸다고 하는 거야. 17세기면 1700년대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것까지 우리가 하나 알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기에서 연도에 대한 내용으로 바꿀 거면 뭘 해라? 마이너스 1을 해라. 선생님 누가 마이너스 1이었지? 얘가 마이너스 1인가 얘가 마이너스 1인가 헷갈리면 지금 이 시대에 대한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가 내용일지부를 짚는 거였고요. 내용일지부를 친 쌤이 계속 재차 강조하지만 쌤이랑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각 선지에 있는 내용이 진짜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해석했을 때 맞는 내용이 맞는지 해석을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단어가 우선적이니까 단어 모르는 거는 부끄러워 마시고 무조건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 넘어갈 건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이랑 아마 다음 시간까지는 로직 수업을 안 할 거야. 왜냐면 지금처럼 내용을 확인하는 거, 내용일치 불일치 확인하는 거는 로직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문이 아니거든요. 교표로 갈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는요.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보게 될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문제 스타일만 모아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학교 시험에는 등장하지 않는 문제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당장 눈 감아 뜨면 고등학생이 되기 때문에 미리 연습하고 있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 도표 문제를 풀 때는 진짜 이렇게 표를 주거든요. 숫자 덩어리야. 숫자 범벅이야. 그러면 말은 영어 지문이지만 우리가 무슨 과목을 대하듯이 해야 돼? 수학 대하듯이 해야 돼. 더하기도 해야 되고 문제 풀면서 빼기도 하고 어떨 땐 곱하기도 해야 되고 나누기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도표 문제를 풀 때는 특히나 우리가 덧셈, 뺄셈, 곱해라, 나눠라 이런 표현들을 알아야 계산을 알맞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조금 내용이 많아질 수 있어서 쌤이 필기할 수 있는 메모장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장 안에 잘 필기를 하고 책에 이따가 붙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펜 한번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도표 문제 풀 때는 쌤이 방금도 얘기했듯이 진짜로 더해야 되고 빼야 되고 곱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표현부터 정리를 할 거냐면요. 증감에 대한 표현을 볼 거예요. 저기서 증은 뭐겠어? 증가하는 거고 감은 감소한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 뺄셈 말고 그냥 그래프의 곡선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묻는 표현도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증가하다 라는 동사와 반대로 감소하다 라는 동사의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문제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혹시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이미 알고 있는 거 있는 사람? 맞아. 그럼 당연히 감소하다도 자동으로 따라와. decrease, 그지? 근데 increase, decrease 말고 또 있다라는 거지, 문제는. 바로 incline 이라는 뜻이 있어요. 헬스장 다녀본 친구들은 알 거야. 막 러닝머신이나 이런 거 incline 몇 도 하세요? 저 경사를 이렇게 높이는 거거든요. 더 힘들어지게. 얘도 이제 증가곡선, 이렇게 증가곡선을 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decrease 말고 또 어떤 유의어가 있겠어? decline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얘가 이제 하얀 곡선을 띠는 감소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합차 표현 갈게요. 이게 이제 더해라, 빼라 표현인데 합에 대한 표현, 차에 대한 표현 하겠습니다. 진짜 수학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진 않아요. 대놓고. 그럼 총합에 덧셈에 대한 합은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토탈. 이게 총합의 막 이런 뜻이죠. 또는 sum 처음 볼 수 있어요. 이게 총계, 총합이라는 명사예요. 뜻도 같이 적어주세요. 그럼 반대로 빼라는 표현 나올 거 마이너스 이런 거 안 해요. 그래도 고등학교 모의고사 질문인데 대놓고 마이너스 이런 건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difference. 너네 이 단어 많이 들어본 적 있잖아. difference. 그게 뭔 뜻이야? 다른 형용사, 얘 명사야. 차이점. 빼라는 거예요. 자, 1번, 2번까지는 그나마 할만해요.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쌤이 아까 더하기 빼기 말고도 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 곱하기 나누기까지 나온다 했어. 그래서 세 번째로 배수에 대한 표현도 나올 거고요. 반대로 나누기니까 분수에 대한 표현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린 잘 봐줘야 돼요. 배수는 말 그대로 곱하는 거고 분수는 나누기 하라는 거죠. 나눌 분자니까요. 자, 우리 뭐 2배, 3배 막 이런 표현인데 2배는 영어로 알아. 2배는 뭐야? twice야. 근데 이제 문제는 3배, 4배, 5배 이런 것도 알아야 돼. twice 이상부터는 어떤 표현 해야 돼? 뭐 3, 4, 5 이렇게 숫자에 대한 표현을 하고 그 뒤에 이런 걸 붙여야 돼. 뭐지? times. s가 붙어야 돼요. s가 떨어지면 시간이란 명사인데 s가 붙어야 몇몇 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배면 4 times, 7배면 7 times 이렇게 돌아가니까 진짜 7배 차이가 많은지 곱하기 해보셔야 되고요. 분수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이 분수 표현을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려면 영어에서 수를 나타내는 표현의 방식이 2가지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를 표현하는 방식. 옆쪽에 적으셔도 됩니다. 가로로 길죠, 박스가? 우리가 영어에는 숫자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서수라는 표현이 있고 기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똑같이 숫자에 대한 표현인데 왜 우리 영어에 1이 있지만 first가 있고 2가 있지만 second가 있고 3가 있지만 third가 있고 그냥 머릿속에 보면 둘 다 뭔가 둘 다 1, 2, 3인 것 같은데 달라. 그게 이 차이거든요. 서수는 어떤 숫자냐면요. 여기 서에 나와 있듯이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럼 기수는 뭐야? 개수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럼 너희 생각해봐. 첫 번째 순서 나타낼 때 1에 first에 first 하지. 그러면 3개 할 때는 third야 3야? 맞아요. 그럼 분수 표현하려면 일단 이거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돼. 분수 표현할 때는 우리가 수하 그러면은 밑에 깔린 애가 누구야? 밑에 깔린 애. 분모고 위가 분자죠. 근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분자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분모 얘기를 해요. 영어에서는. 근데 분자에 가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기수고요. 분모에 가는 애가 바로 서수예요. 이 순서를 지켜서 말해야 돼요. 근데 이런 표현이 이제 듣기평가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볼까? 3분의 1은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지. 위에 올라가는 거 기수라 했지. 그럼 뭐야? 원. 맞아.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원을 어라고 해도 돼요. 어라는 관사가 대표적으로 하나일 때 쓰는 거잖아. 그래서 a third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연습 하나 더 해볼까? 4분의 3. 맞아. 3/4. 이렇게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특히나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요? 이 도표 문제요. 근데 이 도표 문제 나 그냥 물어볼게. 우리 모의고사에 등장한 문제라면 난이도 상중하 중에 어디에 속하는 문제 같아? 이 도표 문제? 상중하 중에 어떤 난이도에 속하는 문제일까? 도표는? 상. 수정이는? 중. 완전 극하로 분류가 돼요.
왜? 이 표현만 외우면 다 푸니까.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 도표 문제는 딱 보기에는 표도 봐야 되고 글도 막 길고 이런데 절대 그럴 필요 없고 이 표현만 주의해서 보면 돼 라는 걸 생각하고 1번 보기로 바로 띄워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4번으로 주의해야 될 표현만 알려줄게. 마지막 4번으로 이 표현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바로 비교초상급 표현 조심하세요. 왜냐면 거기 도표 딱 봐봐. 우리가 봐야 되는 대상이 하나야 여러 개야. 당연히 여러 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비교 대상, 그 표에 있는 대상 두 개를 주면서 서로 비교급을 쓰거나 추상급을 써서 누가 더 높고 누가 가장 높고 이런 거 비교하는 거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비교급은 어떻게 생기네요? 생김새만 좀 볼까? 어떻게 생기네요? ER 붙고 맞아. 대 붙는 애죠. 추상급은 어떻게 생겼어? 그치. 더가 일단 무조건 들어가고 most가 쓰이거나 또는 단어 뒤에 est 붙거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교재로 넘어가서. 기출예제 1번 있죠? 자, 그 표현들 무조건 중요하다고는 했는데 일단 도표 문제 풀 때 이 표현보다 일단 1번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도표 보면은 막대 그래프가 됐건 점으로 됐던 원형 그래프가 됐건 반드시 가로에 대한 정보, 세로에 대한 정보 이 두 가지 정보가 뭐에 대한 정보인지는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기로 띄워들어야 되거든요. 표 제목 보셔야 됩니다. 서머 올림픽 게임, 일단 뭐 여름 올림픽 경기에 대한 메달 수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세로에는 무슨 정보가 나와? 나라 이름, 가로에는. 맞아. 그 메달 개수야. 오케이. 그럼 그거 생각하고 1번으로 뛰어드는 거야. 단, 쌤이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던 그 표현들에 주의하면서요. 1번으로 바로 가볼게.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돼? 이 가로에 대한 정보랑 세로에 대한 정보 중에 어떤 정보를 비교하고 하는 지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은 안 헷갈리게 네모든 세모든 동그라미든 표시를 하면서 푸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1번에는 어디에다가 우리가 동그라미든 밑줄이든 네모든 하면 좋을까? 여기 나라에 대한 정보 줬잖아. 미국. 그럼 우리는 딱 이제 요 라인에 대한 정보만 보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풀어야 돼. 그럼 볼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수상급 쌤이 조심하라 했던 거. 가장 높은 토탈이 뭐였지? 봐봐 나오잖아. 총합 메달수를 가지고 있다. 근데 끝까지 읽어야 돼. 내용일치, 불일치에 속하니까 얘도 그게 몇이야? 120. 보는 거야. 그러면은 제일 높은 건 맞고 합을 하라는 거지. 합치라는 거야. 토탈 내가 합치라는 거였잖아. 합해 뭐라는 거예요. 숫자 진짜 숫자. 여기 46 합해봐. 그럼 얼마야? 83이고 여기 합해봐 얼마야? 121이죠. 그럼 대략 120이다. 맞는 거지. 그리고 너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about이 원래는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about 뒤에 숫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 이때 about은 대략 이런 뜻이에요. 딱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120인데 얘 121인데요? 그래도 맞는 게 저 about이 대략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쌤이 여러분 한 2분 드릴 테니까 나머지 2, 3, 4, 5번에 대한 옳은 내용, 옳지 않은 내용을 판가름하시고 결국 틀린 내용 잘 골라서 그럼 그 틀린 애는 뭐라고 쳐야 올바르게 되는데까지 한번 해보시는데 2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 위나 옆쪽에 쓰면서 푸셔야 됩니다. 숫자들을.
그럼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보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정보에 신경 써야 돼? 일단 차이나, 일단 중국 라인. 일단 이쪽을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이 중국 애들이 뭘 비교급. 더 많은 총 메달 수를 가지고 있다. 된 비교급. 어디보다? 얘네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얘랑 얘의 총 합수를 비교하면 되는데 계산 때릴 필요 없죠. 왜? 이미 얘가 더 튀어나와 있으면 얘가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이나가 더 많다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이야? 옳은 내용이야? 그치, 그럼 얘 맞아. 3번 가보자. 3번 이제 어디 신경 쓰면 돼? 이번 비교상 많아. 요놈,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저머니야. 그럼 요놈, 러시아, 저머니 이 세 라인을 확인해야 돼. 근데 이 세 라인이 탔는데 fewer, 얘가 비교급인 걸 보셔야 되거든요. 얘가 그냥 few야, 원래 모양은. 이게 뭔 뜻이야? 그치. 단어 필기해볼게요. 이게 적은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few니까 더 적은 비교급이야. 더 적대. 뭐가? 20 실버 메달, 은메달이 20개 이하라는 거야. 이 세 개가 다. 은메달 초록색이야. 그럼 봐봐. 셋 다 20개 안 돼. 그니까 얘도 맞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4번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옵니다. The number of 일단 형광펜만 먼저 쳐주세요. 얘는 뭔 뜻이냐면 뭐뭐의 수라는 뜻이야. 뭐뭐의 수량, 수 이런 뜻이야. 뭐의 수야? 브론즈 메달이니까 동메달이야. 동메달의 수가 근데 그냥 동메달 아니야? 얘 같다는 거네. 그지? 그럼 몇이야? 그럼 이런 거 다 쓰면서 푸는 거야. 그럼 38이야. 이 38개가 less야. 뭔 뜻이야? 뭐를 반드시 더 적어. 누구보다 twice 또 두 배 이하라는 거야. 뭐보다? The number one by German 얘네가 탄 거보다. 근데 잊지 마. 지금 무슨 메달에 대한 정보를 따지고 있어? 그치? 그럼 Germany에서도 동메달을 보는 거야. 얘네. 그럼 얘가 15잖아. 근데 지금 뭐래? 38이 15보다 더 적대. 맞아? 아니야. 그럼 얘가 일단 틀린 거고 4번이 일단 틀린 거고 4번 어디죠? 보기가 여기. 4번이 틀린 거고 4번이 만약에 올바른 정보가 되려면 어떻게 고쳐야 돼? 그치, less가 아니라 뭐월이 됐었어야 됐다. 2배 이상의 수량이니까. 그죠? 4번 틀렸어, 어쨌든. 5번까지 볼까요? each of가 각각의라는 뜻이죠? 각각인데 어떤 각각이야? top 5 country니까 5등. 1, 2, 3도 5등이야. 걔네들이 more than 40 medals in total. 전체 40개 메달 이상으로 땄다라는 거야. 맞아, 아니야? 응. 그러니까 4번 일단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내가 너네한테 1번 보기는 같이 했고 2, 3, 4, 5 4개 보기 보는데 2분이면 다 풀었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연습하면서 앞으로는 이 문제 다 푸는데 1분 30초 컷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고 단어만 우리가 아직 안 익어서 그렇지 공부하고 풀면은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쌤이 얘기했듯이 헷갈리지 않게 이 숫자에 대한 표현은 쓰면서 봐야지 안 헷갈린다. 됐죠? 자, 쌤이 아까 여기 the number of라는 표현에 형광펜을 치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영어에요. 이 number of라는 표현 자체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왕중요야, 왕중요. 우리가 지금 봤었던 number of는 앞에 뭐 붙어 있었어? 더 붙어 있었죠. 근데 무슨 number of 도 있냐면 a number of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다르고 다르다고 이 앞에 어떤 단어가 왔느냐에 따라 뜻이 전혀 달라. 그래서 외워야 돼. 쌤 아까 the number of는 뭔 뜻이라 했어? 뭐뭐의 수량이라는 뜻이라 했죠? 근데 그러면 the number of는 결국 결론적인 품사가 뭐야? 뭐뭐의 수니까 명사지. 근데 a number of는 뭔 뜻이냐면요. 많은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단어랑 똑같은 거야, 뜻이? man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많은이니까. 그럼 얘는 품사가 뭐라는 거야? 형용사라는 거야. 전혀 달라. 그래서 구별해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a number of는 결국 많은 뭐뭐들 여러 개니까 복수인데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니까 단수야. 이것도 달라. 수일치 시킬 때도. 됐죠? 그래서 이번에 숙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여기 try 2번부터 숙제로 나갈 거거든요.
여기 try 2번부터 그리고 다음 장 실전 문제 1, 2, 3번까지 try 2번부터 1, 2, 3번까지 단 도표 문제 풀 때 지금 선생님이랑 했었던 것처럼 쌤이 이 단어들 신경 쓰면서 풀어 했었던 그 단어들은 반드시 밑줄이든 형광펜이든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가로, 세로를 봐서 어떤 정보들을 신경 쓰면서 봐야 될지 특히 스스로 챙기시고요. 그쵸? 모르는 단어 꼭 체킹하시고요. 아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로직은 숙제가 없지만 구문 분석 숙제는 나가니까 워크북에서 주어 찾고 동사 찾고 그거는 하고 로직 대신 이 문제를 풀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올 거고요.